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어,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또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부천 광명이에요. 네, 부천 광명이에요. 네, 번 번호로 네. 하자면은 몇 번이에요? 330번에서 339번까지예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30번부터 339번. 그래서 30번대 해시태그를 여기 지금 쭉 늘어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해드렸을 거고요. 오늘은 그 장소 하나하나씩 블로그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해시태그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또 이제 블로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해시태그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세워진 그런 그 곳이 있어요. 세워진, 펄벅 기념관. 예, 펄벅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줬죠. 펄벅은 누구예요? 돼지, 돼지 지은. 예,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대지는 그러면 어디를 배경으로 했어요? 중국? 중국, 중국.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펄버그는 미국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인이 동양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왕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주가 나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저는 그 돼지라는 소설 펄벅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펄벅 여사가 좋아하는 뭐랄까 보석이라고 할까? 뭐를 좋아할 것 같아요? 펄벅 진주? 여사가. 진주? 진주. 예, 맞아요. 진주예요. 펄이라는 게 P-E-A 진주. PARL, 펄. 우리 뭐 화장품 같은 데도 펄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진주 네. 가루 같은 거 이런 거를 섞어서 좀 그런, 그 빛이 나는. 그래서 펄벅이라고는 여사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거기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하여튼 그 고아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랄까, 소외된 계층들을 갖다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 부천에, 펄벅 기념관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삼성전자에서 예,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펄벅 기념관이 330번이에요. 10번. 예, 그래서 펄벅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주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진주 해갖고 그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 그 한국 이름이 최진주였대요. 최진주. 최진주. 그래서 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진주라는 걸 뜻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 펄벅 여사가 어, 그 생전에도 굉장히 그 진주 이런 그 장식이라든지 진주를 참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펄벅 기념관에 가보면 그 펄벅 여사가 이제 생전에 썼던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팔복 기념관이 330번이었어요. 330번. 그 다음에 여기 3.1운동에 일어났던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옹진 플레이 도시. 예, 웅진 플레이도시라고 하는 그 사계절 그 뭐랄까 놀이동산이에요. 테마파크 같이 꾸며진 그 웅진이라고 하는 그 지금 기업이 됐는데 웅진그룹. 그래서 그전에는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해서 아이들의 그 교육 사업에 많이, 네, 뭐 웅진 싱크백 이런 거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점점 확장돼 갖고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죠. 음. 어쨌든 그 부천에 가면 웅진 플레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뭐랄까 기후하고 관계없이 사계절 그냥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많이 가고 특별히
웅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교육사업하고 처음에 그 웅진그룹이 시작하는 것이 그 교육사업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예, 꼬마 때 그 웅진 뭐 그런 그 책 같은 거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싱크비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그 애들이 보았던 그 책이 이, 거기서 나왔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웅진 하면은 조금 우리 정서하고 조금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제 고향이 여기 대전 공주. 충청권이 아닌 분이 있지만 대전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그런 향수 같은 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웅진하면은 어디를 뜻할까요? 공주요, 네, 공주. 맞아요. 공주, 공나루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서 이 웅진과 관련된 것이 그 공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주 출신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그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의 추측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디선가 한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웅진 플레이 도시에, 네, 이제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가족들이 많이 오죠. 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서, 거기에서 3.1 운동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시킨다 하고 제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어, 3인국을 실제로 공연한 그 장소가 있어요. 만화박물관. 예, 만화박물관이에요. 부천 하면은 만화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 만화가 우리가 자랐을 때, 우리가 한참 있을 때,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 그 만화가 부모님들이 볼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는 거,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보는 거 해갖고 만화 보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못 보고 꼭 숨겨서 봤죠. 그리고 이제 만화방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자유화되고 하여튼 글로벌화 되면서 그 정말 만화가 짤막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그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화를 잘 그리고 만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만화박물관이 그 부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철 송방 정철과 그 누가 여기에 등장할까요? 삼위인공 노래 부른 사람이 서문타. 예, 성문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 만화박물관에 초대돼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조금 들어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야, 대통령 취임을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취임 초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막 이런 것들, 막 줄리니 뭐니 해갖고, 그 부천에서 이제 만화 그런 그 전을 했는데, 이게, 뭐랄까,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1등으로 뽑힌 작품이 그, 뭐야,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그림을 갖다가 아주 희화하게 그렸는데 그것이 최고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란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꼭 가치가 있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부천 하면은 그런 곳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곳이에요. 거기가 만화박물관이 몇 번이라고요? 332번. 네, 332번. 33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놀러 가서 가족들이도 뭐 딴 사람들도 뭐 관계없죠. 거기서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서 구경을 해요. 아인스 월드 세계 네, 강아지 네, 테마파크. 맞아요. 강아지 뭐, 파크라고 해서 아인스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우리가 세계 그 여행을 하려면 굉장히 그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맘먹어야, 큰맘 먹어야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그러는데, 어, 세계에 아주 유명한 건축물, 25개, 또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인스월드예요. 그래서, 어디, 특별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그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대로 옮겨놓기에는 크기가 이제 크니까 크기를 전부 다 어떻게 작게. 작게 조그맣게 그것을 우리가 미니어처, 조그맣게 한 걸 뭐라 미니어처, 그래요? 미니어처. 맞아요. 미니어처예요. 그래서 뭐 파리 에펠탑뿐만 아니라 뭐 런던에 있는 그 타워 브릿지, 그 브릿지가 다리인데 그 템스강에 이제 그 다리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탑으로 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을 해갖고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굉장히 배의 높이가 높은 그런 배들이 지날 때는 그 타워 브릿지의 그 뭐랄까 그 옆에 있는 그 문이 열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돌을 닫혀서 이제 이렇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 그런 것들 또뭐 로마에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뭐 하여튼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건물들을 축소시켜서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언스월드에 가면은 굳이 세계역 그 기행을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냥 잠깐 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장소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그 폐쇄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인스월드가. 근데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그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큰 저기 들이지 않고 세계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인스월드인데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333번. 133번. 3번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구경하면서 그 삼겹살을 같이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번인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3, 4관 학교 학생들이 간 곳인데 어딜까요? 광명 스피돔. 예, 광명 스피돔이라고 하는 스피도. 곳이에요. 스피돔, 스피드 하면은 굉장히 속력 그런 뜻이잖아요. 스피드, 빠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dom은 뭐예요? 돔. 동그랗게 체육관 이렇게 둥그런 건물. 지붕 형태를 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경기장 지을 적에 돔 형태로 많이 지어요. 월드컵 경기장 위가 좀 개방이 돼 있죠. 근데 저 경기장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좋은 점이 뭘까요? 그냥 할수 있는. 그죠.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를. 이큰 지붕을 씌워놨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춥든 상관없이 실내에서 이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스피드는 어떤 경기를 할까요? 빠른 경기. 예, 경륜에서 그 경쟁한다. 뭐 이렇게 경주라는 말 하죠. 그다음에 사이, 경마. 그래서 륜이니까 바퀴예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 열리는 그런 그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도움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날씨하고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육군 3, 4관 학교 학생들이 어떤 뭐 체력 단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관람차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바로 광명 스피돔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334번. 334번. 63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해시태그가 사무국인데 사무국을 불렀던 곳이 있어요. 광명 그에서 고덕산 예, 캠핑장. 구독산. 광명의 도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야트막한 산이면서 도심 속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이 도덕산 하면은 도덕이라는 말 우리 들으면 굉장히 바르고 막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도덕산. 음. 어원이 어디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미처 못 찾아봤는데 그냥 도덕산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도덕산에서 누가 공연해요? 소문탑. 태진아 이진아요. 양지은. 양지은이 그 도덕산 캠핑장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산 캠핑장이 몇 번이라고요? 335번. 335번. 35번이에요. 서울에서 실제 35번은 어디예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이에요. 강북에서는 상암 상암 월드컵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 경기. 잘 아시네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어,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고 어쨌든 그 350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좀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연하게도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부천 광명에서는 어디라고요? 도덕산, 네, 도덕산, 도덕산 캠핑장. 캠핑장. 부산 캠핑장. 자, 그 다음에 36번은 여기 해시태그가 36개 주행랑이에요. 뭔가 잘못해갖고 막 도망치는 그런 거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딜까요? 기아 기아 자동차 자동차 기아 공장. 공장. 자동차 공장. 예, 기아 자동차 공장이에요. 그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뭐를 했을까요? 그 멈춰가 그냥 자동차 저기 기술을 빼돌린 거죠. 빼갔어요. 사람이 빼돌려가지고 36개 주행랑을 맞아요. 예. 자동차를 훔쳐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자동차 기술을 갖다가 네. 해외로 빼돌린 거죠. 특히 뭐 중국 같은 데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중국의 그런 그 뭐랄까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그 산업 인력들을. 그리고 뭐 산업 인력뿐만 아니라 안보 인력까지도 그 돈으로 매수를 해갖고 그 우리나라가 많이 그 중국화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할 적에도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아무튼 실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갖고 정치권도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상들이 자꾸 이제 위축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이게 무역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제 무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자꾸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라고 해도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중국에 매수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어, 오로지 그런 그 기술력인데, 근데 중국은 막 그 엄청난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덤핑으로 막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기술력 때문에 살아남았던 건데, 그 기술력을 차츰차츰 야금야금 파가는 거죠. 자본을 막 투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광명에 그 자동차,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있는 그 자동차의 중요 핵심 기술 같은 것을 이제 빼돌려가지고 막 들켜서 도망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 자, 그 다음에, 여기 37번의 해시태그는 여기 산모 산모 조리기간이 조리기간. 있어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조리기간을 우리가 37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모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조리 기간을 마치고 어디를 갔을까요? 이런 그냥 춘향박물관. 예, 오리 춘현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오리 춘향 이원익이라고 박물관. 하는 춘향박물관. 예, 충현, 그렇죠. 춘향. 현박물관, 춘향? 이원익이라고 하는 이원익 관리가 박물관, 있었어요. 이원익. 조선시대 이원익, 예, 어떤 관리로 유명할까요? 이원익은? 조선시대 대관료, 청렴 결백한. 그렇죠. 청년 예, 청렴 결백하고, 결백한 관리였어요. 예,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청렴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집을 이제 지어주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백리 우리 청백리라는 말 듣죠. 예, 그 청백, 공무원 중에서 아주 청렴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청백리 상도 이제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그 결백한 그 관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원익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원익이라는 분이 사셨던 동네가 오리라고 하네요. 오리. 예, 우리, 오리가 저는 꾀깨 오리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동나무 오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예, 그 오동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충현박물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생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후세에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물려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 교육차 거기를 간 거죠. 여기 그 내비게이션 기억부 공부하다 보면 어머니와 관계된 얘기가 좀 나와요. 여기 사무공도 뭐 어머니랑 또 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지금 산모, 어머니, 태아 교육, 태아가 아니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 자녀 교육은 굉장히 열을 내서 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지극한 그런,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그 교육열이 참 대단한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열 하면은 엄마의 어떤 엄마들이 교육열이 더 높다라고 할까요? 치맛바람. 예, 맞아요. 사치스러운 치맛바람이 센 그런 엄마들이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일까요? 40, 그렇죠. 47번입니다. 47번. 보라매 공원. 아, 47번. 47번. 맞아요. 보라매 공원도 우리 금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라매 공원, 47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371이 이제 그런 어머니랑 또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의 어떤 그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이제 간 거죠. 자, 서울에서는 어디를 갔을까요? 보라매 공원. 현인영, 아, 그거는 사치스러우니까 47번이고, 현인능, 이제 예, 헌인릉, 헌인능이라고 헌인릉. 하는, 헌인능. 헌인능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임금님 능이잖아요. 네, 거기 예,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훌륭한 임금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지금 다 출산을 하고 저기 했지만, 출산하기 전에 임신 중에 있을 때도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그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임신, 음악을, 뭐를 해요? 음악을 들어요. 그죠? 태아교육. 왜요? 책을, 태교. 네, 맞아요. 태교음악. 태교라고 하죠, 태교. 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음식도 좋은 걸 먹고, 음악도 좋은 걸 듣고, 그림도 좋은 걸 보고, 하여튼 뭐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태교라고 하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신생아 30일 해갖고 여기 산모조리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태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머니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런 영향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된 것인지, 뭐야, 개딸이라고 하나? 개혁의 맞아요. 딸이라고 해갖고 하는데, 맞아, 거기 갯딸. 그 개혁의 딸의 그 주인공들이 보면 지금 한 50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어머니들이 저기 한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그 힘이 참 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그 이제 목매이는 거죠. 어쨌든 좋은 현상일 수도 있죠. 네. 그 자녀 교육에 그만큼 저기 투자를 하고 힘을 쓴다는 것은. 그 다음에 38선, 38선 해갖고 38선이 이게 새겨진 곳이 있어요. 네. 강명동굴. 광명동굴. 광명동굴이에요. 광명동굴에서 예전에는 여기가 광산이었었어요. 근데 그 예. 광산이 이제 폐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광된 그 강산을 갖다가 이게 관광 자원으로 변모를 한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는 이게 수탈의 장소였다고 하거든요. 그 광산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쟁에 쓰이는 그런 무기들 그런 걸 만들 때 광산에서 나오는 그런 그 광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에 있을 때 그런 그 수탈의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이제 전국에 그 광산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점점 이제 이렇게 자본이 이제 딸리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폐광이 됐는데, 그 폐광된 거를 그냥 저기 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광명이죠, 광명. 그래서 그 안에 가면은 굉장히 동굴이 정말 신비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광명 동굴, 광명 동굴, 38번이에요. 338번이에요. 8번. 서울에서 38번은 어디예요? 정원, 국정, 국정원이죠, 국정원. 국가정보원. 지금 또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막 지금 또 이 사건들이 더 확대된 그런 사건이죠. 자, 국가정보원이에요. 거기가 38번이에요. 강북에서는 어디예요? 해방대학교, 네, 맞아요. 서강대학교. 누구를 생각하세요? 박근혜. 박근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던 학교예요. 모교예요. 서강대학교.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그 대북 대통령 시절에 그 대북 그 정책이라고 할까? 뭐 그럴 때 다 굉장히 막았어요. 강하게 막 추진을 네. 했던 거죠. 여자이지만 그런 저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한반도 프로세스 뭐 이렇게 네. 그런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건데 그 서강대학교가 바로 번호를 몇 번이에요? 338번. 138번. 8번. 예. 그 다음에 삼국지 같은 걸 읽고 있어요. 어디서 읽을까요? 강명역. 강명역 쇼핑센터. KTX. 강명 KTX. 대합실. 예, 맞아요. 역사에서 강릉 KTX 역사 내에 있는 그런 편의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한 곳에서 삼국지를 읽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39번이 어딜까요? 서울 만남의 광장. 예,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광장에서 거기 만남의 광장도 그 뭐랄까 우리 고속버스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예, 거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 판매대에. 강북에서는요. 제가 그 강북의 그 이거 장소를 방금. 불교 방송이에요. 백사인데 예, 불교 거기를 방송. 음. 만들 때그 블로그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연상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때 그 그림. 장소가 불교 방송. 불교 예, 불교 방송. 방송이에요. 그래서 불교 방송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뭐랄까 운영하는 방송국이거든요. 스님들이 방송국에 앉아서 뭐를 읽어요? 삼국지를 읽고 있어요. 삼국지에 있는 모습을 그때 아마 그려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번부터 39번까지 쭉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블로그에서 보여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보고 저기 하도록 할게요. 아, 잘 안 나온다. 나왔나요?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왔어. 이상하게 나왔어. 이제는요? 그래도 좀 나왔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어, 보여요. 시온의 잠깐만요.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이런 예, 식으로. 여기 펄버 기념관에 대한 거 보이셔요? 예, 보여요. 예, 예. 지금 보여요. 음, 예, 여기 지금 이분 한국인 이름이 뭐라 그래요? 한국 이름으로? 최진주. 최진주, 아까 얘기했죠. 펄이 최, 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최진주. 지금 내용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 펄버 기념관에 와서 신년 워크숍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음.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다 중국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 같은 그런 그 돌봄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원 모습인데 여기에 써 있는 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희망을 뭐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주고 용기는 힘은 희망인가? 용기는 가슴 속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펄복이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어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펄복 기념관. 시간이 있으면 이걸 들려봤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31번은 웅진 플레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놀러 왔는데 뭘 시켜요? 3.1운동. 삼일운동. 교육, 뭐 그런 3.1운동.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네.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줄 수도 있겠죠? 네, 베스킨 라빈스. 어떤 네. 아이스크림이요? 베스킨 베스킨 라빈스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네. 선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같이 연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워터풀이 있는가 하면 또 실내에 이렇게 수장들, 수장이 있어요. 수장들. 또 이렇게 뭐 풀장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스파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있고 이렇게 막 그 스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노천 그런 그 풀 저기도 있고 아주 놀이 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 도시가 몇 번이라고요? 331번. 네, 331번. 331번이요. 그다음에 만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누가 공연해요? 소문달.
서문탁이 공. 서문탁, 정철 서문탁. 3인국에서 공연을 해요, 지금. 네, 정철과 서문탁이 만나서. 서문탁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만화에 관련된 거, 이렇게 만화 도서관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만화 가게 옛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 곳이에요. 도서관. 그다음에 아인스월드. 아인스월드는 한번 진짜 지금도 가보고 싶어요. 이게 많이 되겠다는데 이게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우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맞아요. 네, 예. 그분이 지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예, 이게 진행 완성되는 게 중이에요. 2026년이래요. 그러니까 음. 내년이면 되겠죠? 음, 지금도 조금씩 지어지고 있는 그런 적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런던에 있는 타워 브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뚫어져요. 끊겼다가 이 사이로 뒤로, 걔가 뒤로 다닌다. 썼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된다 예, 하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어딘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는 어딜까요? 인형들고 영국이죠, 영국? 영국. 영국? 여기 지금 보면은, 영국. 병정대.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장소. 그다음에 네. 요거는 피사의 이태리 사탑. 피사의 사탑. 요거는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아, 이거는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하나님의 신전 뭐 그런 것들이죠. 이건 어딜까요? 어? 한국, 뉴욕. 예, 뉴욕 타임스퀘어예요. 뉴욕,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스퀘어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타임스퀘어에서 저는 여기다가 무슨 그런 거 묻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커다란 그 신문사가 이쪽으로 그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옮긴 거를 기념해서 그런 그 뉴욕 타임스가 있는 아주 그 곳이다 해서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 잠깐 보이네요. LG도 막 선전하고 삼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전광판에 있어요. 뉴욕에 가면 여기를 한 번씩 사람들이 막 들리죠, 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자, 이거 타지마할이고, 천안문이고.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앉아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아인스 아인스 월드. 월드. 아이스월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맞춰야 될 것 같아. 네, 여기 스피드 경기장. 네, 삼사관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고 있어요. 네. 사례들을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훑어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뒤에 부분을 못 봐서 좀 아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꼭 좀 보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쓰셔서 이렇게 교양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